안녕하세요. 이청아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준비한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투어 사업에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3개의 직항 노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0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히드로, 가트윅, 루턴, 스탠스테드, 런던시티 등의 공항이 있으며 벨기에 프랑스와 연결되는 유로스타라는 열차가 도버 해협의 해저터널을 이용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버스를 이용해서도 전 유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타 유럽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인 만큼 적절한 계획으로 경제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양한 라인의 지하철이 준비되어 있어 관광객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요금 체계를 가진 만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좌측 차선으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오른쪽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런던 오디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빅벤, 런던 아이와 함께 런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270m 길이의 개폐교인 이곳은 타워 브릿지입니다. 다리의 가운데에 고딕 양식으로 세워진 2개의 탑이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통행을 위해 다리의 중앙 부분은 83도의 각도로 다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런던 야경의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1894년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탑의 내부에는 각종 전시물들이 있으며 2탑을 잇는 통로에는 주변을 전망할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으며 중간중간 망원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탑을 올라가기보다는 런던 탑 주변의 선착장에서 즐기는 야경이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런던다운 건축물 타워 브릿지에서 이청아입니다. 1666년 런던 대화제 당시 소실된 교회를 대신하여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세인트 폴 성당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모티브로 건축되었습니다. 110m에 이르는 높이를 가진 이 성당은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식,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 등 크고 작은 국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화려한 천장화와 모자이크로 그려진 벽화 등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돔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시간이 허락되면 돔에 위치한 스톤 갤러리에서 런던의 전경을 감상해보세요. 지하 납골당에는 건축을 한 크리스토퍼 렌, 처칠, 넬슨 제독 등 영국의 유명인 200여 명의 묘가 자리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구 쪽 광장은 장소가 협소해 성당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없으니 밀레니엄 브릿지 쪽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본다면 더욱더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당인 관계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슬리퍼, 모자 등은 허용이 되지 않으니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국 종교의 상징, 세인트 폴 대성당을 둘러보세요. 모던한 런던의 풍경을 만들고 있는 이곳 밀레니엄 브릿지는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약점을 가져 재건축돼 2002년 재개통했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도보 전용 다리로 차량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다리를 건너며 여유롭게 템즈강 주변의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느라 잠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언제든 소매치기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으니 물건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 건물을 근현대 미술 전시관으로 탈바꿈시킨 이곳은 투박한 외부 모습과는 다르게 세련된 내부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미술품을 보여주는 이곳은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과 설치미술, 영상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이 있습니다. 테마에 따른 분류를 통해 전시를 하고 있으며 런던의 사치 갤러리, 테이트 브리테인과 함께 런던의 3대 현대미술관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런던의 특성답게 입장료는 무료이니 무더운 날씨나 궂은 날씨에는 이런 미술관에서 느긋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런던의 또 다른 랜드마크, 런던 아이입니다. 135m의 높이를 자랑하며 30분가량 런던의 모습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 테이트 모던과 함께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런던인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이야기에 따르면 런던 아이를 저녁에 이용하신다면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표가 일찍 매진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프 온리와 같은 로맨틱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장소이니 연인들이 함께 찾아 사랑을 속삭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며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런던의 한 사원입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이 거행되며 전 세계에 중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부는 여타 성당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다양한 개인 기도실과 예배실 등이 있으며 뉴튼, 세익스피어, 윌리엄스 등 영국의 위인들과 역대 왕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원의 전면부를 통해 입장해서 관람을 하고 난 뒤엔 사원의 측면부를 통해 나오게 되니 당황하지 마시고요. 출구의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면 다시 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관람을 하실 수 있길 바래요. 명실상부한 런던의 랜드마크인 이곳은 웨스터민스턴의 궁전을 국회의사당으로 개조한 장소입니다. 1100개에 이르는 방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빅벤과 주엘타워, 빅토리아 타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859년 빅벤이 만들어지며 지금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95m에 이르는 이 시계탑은 런던의 랜드마크로 이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 임기 중에는 국회의 모습도 방청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인트 스티븐 게이트에서 표를 받아서 방청을 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셔널 갤러리 앞에 위치한 이 넓은 광장은 영국 넬슨 제독의 스페인 남부 트라팔가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광장입니다. 승리 전리품인 대포를 녹여 만든 4마리의 거대한 사자 동상 중앙에 55m의 높이의 탑을 세우고 꼭대기에 5.6m 크기의 넬슨 제독의 동상을 두었습니다. 이 트라팔가 광장은 런던인들과 관광객들의 미팅 포인트로 너무 유명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런던 관광의 시작점으로 이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넓은 광장에는 수많은 비둘기가 있으니 비둘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66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이곳 내셔널 갤러리는 이스트윙, 웨스트윙, 노스윙으로 이루어진 본관과 세인즈베리윙의 신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한 이곳은 암굴의 성모, 성안나, 해바라기, 목욕하는 사람들, 비너스와 마르스 등 수많은 명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기준으로 웨스트윙을 시작하여 관람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람객들은 입구에 준비된 한국어 지도를 받아서 선택된 작품부터 골라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 앉아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내부에 카페테리아도 구비되어 있으니 너무 파이팅 넘치는 관람보다는 체력 안배를 통해 보다 즐거운 관람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술관의 작품들은 카메라 플래시에 상당히 약합니다. 절대 플래시를 터트려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럼 세계적인 명화들을 감상해 볼까요? 주말에는 다양한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있어 노팅힐의 포트벨로와 함께 주말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이곳은 1층 레스토랑과 바 등이 위치해 있으며 2층에는 생활용품과 액세서리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보다 보면 초대 손님이 되어 무대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끄러움이 많으시다면 가급적 공연자와 눈을 마주치시면 안 돼요.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소매치기도 함께 증가합니다. 치안이 좋은 편인 영국이긴 하지만 소매치기는 유럽 어디든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더욱 유념하세요. 인터파크 투어에 따르면 코벤트 가든에 있는 쿠키집에서 쿠키를 구입해 드시면서 거리 공연을 보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대형 박물관은 이집트보다 더 많은 미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전 세계의 진귀한 문화유산을 모아둔 박물관입니다.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입구를 통해 메인 홀로 입장을 하게 되면 유럽 최대의 유리지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은 하루 만에 모든 전시물을 보기엔 어려우므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장점을 이용하여 나눠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제타 스톤, 이집트 미라, 시바 등 동서양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영국 교류 200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관도 개설되어 있으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타국에서 보는 한국의 역사와 미도 같이 감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런던의 명동 같은 이곳, 옥스포드 서커스는 옥스퍼드 스트리트와 리젠트 스트릿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런던 쇼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숍들로 항상 북적이는 이곳은 런던의 대표적인 지하철의 3개 라인이 모두 통과하여 여행의 교차점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고 항상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니 택시를 이용할 때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이곳 노팅힐은 평소에는 조용한 거리이지만 노팅힐 카니발이 열리는 8월과 매주 포트벨로 마켓이 서는 주말은 사람들로 매우 혼잡합니다. 앤틱, 잡화, 과일로 구역이 나뉘어져 열리는 주말 벼룩시장은 앤틱한 소품과 가구 등을 구입하거나 빈티지 의류를 구입 또는 판매하려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주긴 하지만 너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체력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가급적 방문을 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은 주말을 피해 한적한 거리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하시길 당부드리며 벼룩시장에서 좋은 물건 득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827년 나폴레옹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제작된 하얀색 대리석문인 마블아치는 1828년 존 내시가 설계하였으며 초기에는 버킹엄 궁전의 정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차가 발달하며 큰 마차가 지나다니지 못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하이드파크의 상징적 관문으로 사용 중입니다. 따로 방문 계획을 삼으시기보다는 버스 환승이나 지하철 환승을 위해 근처에 왔을 때 방문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웨스트민스턴 사원의 소유였던 곳을 헨리 8세가 사냥터로 이용하기 위해 강탈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후 찰스 1세가 공원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였으며 현재도 런던 왕립 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무려 140헥타르를 자랑하는 넓은 하이드파크는 공원의 중앙에 길쭉한 형태인 인공호수인 서펜틴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드파크의 북동쪽 끝쪽에는 스피커스 코너라는 자유 발언대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과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올라가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행 중 동행에게 생긴 불평, 불만이나 연인 가족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며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름이면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다양한 조각상이 곳곳에 있는 도심 속 한가로운 공원에서 여행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늦은 밤은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 등이 배회하고 있기도 하니 가급적 밤에는 동행이 있더라도 방문을 삼가해 주세요. 영국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헤롯 백화점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마지막 애인 아버지의 소유로 더욱더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1849년 작은 상점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영국 최초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백화점이었으며 2010년 카타르 정부 투자청이 15억 파운드에 이 헤롯 백화점을 인수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화장실도 유명하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추억 만들기를 도와줄 것입니다. 다만 옷차림이 너무 지저분하면 출입이 저지당하기도 하니 잘 차려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이드파크의 남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다양한 박물관이 모여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과학박물관 등이 있으며 빅토리아 알버트 미술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지역은 교육적으로 방문하시기에 상당히 값진 공간입니다. 미술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인터파크 투어의 정보에 따르면요. 이곳은 엘리펀트 캐슬, 북소울 지역과 함께 밤에는 피해야 할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일드 후드와 같은 청소년 범죄 집단의 주 활동 무대와 가까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늦은 밤 이곳을 방문하는 일은 삼가해 주세요. 영국 여왕의 궁전으로 유명한 이곳은 버킹엄 궁전입니다. 오전 11시에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장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매일 열리지만 그 이외에는 달에 따라 격일로 열리고 있으니
방문하는 시기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8월에서 10월 달까지 여왕의 휴가 기간 동안은 일부 방을 공개하기도 하니까요. 그 시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왕의 삶을 살짝 엿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너무 일찍 가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자리를 못 잡을 수 있으니 시작하기 30분 정도 전쯤에는 도착하여 자리를 잡으시길 말씀드립니다. 말과 너무 가까운 자리는 말의 응가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런던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피카딜리 서커스입니다. 중앙의 에루스 동상 아래에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동상 아래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거리 공연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가는 거의 모든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으며 피카딜리를 중심으로 도보로 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서 여행객들만의 미팅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소매치기만 유의하신다면 거의 24시간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큰 범죄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런던은 다른 유럽과는 달리 파운드를 이용하며 런던을 벗어나면 파운드 사용이 어려우므로 런던을 떠나시기 전에 가급적 동전은 지폐로 바꾸시고 그 지폐를 다시 유로화로 바꿔두시길 조언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런던 여행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킹콕 엔터테인먼트 후원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를 전해드린 배우 이청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